진료실 창가로 스며드는 오후의 햇살이 무색하게도 제 앞에 앉은 82살 김영수 할아버님의 어깨 위에는 짙은 피로의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2만 명이 넘는 환자분들의 삶을 들여다보았지만 노년의 잠을 앗아가는 그 고독한 사투를 마주할 때마다 제 가슴 한구석은 늘 시리고 아려옵니다. 할아버님은 서울 종로에서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며 꼿꼿하게 살아오신 분이었지요. 하지만 그 정갈했던 풍모는 간데없고 푹 패인 눈덩이와 힘없이 떨리는 손마디만이 그간의 고통을 대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할아버님은 마치 죄인이라도 된 듯 고개를 떨구며 갈라진 목소리로 겨우 입을 떼셨습니다. 김 박사님, 저는 이제 고장난 시계추 같아요. 매일 새벽 2시 정각만 되면 어김없이 눈이 번쩍 떠지는데 다시 잠들려고 애를 써봐도 심장은 두근거리고 방광은 터질 듯 압박해오니 이게 혹시 죽을 병의 전조는 아닐까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긴 싫은데 밤이 오는 게 이젠 저승사자를 기다리는 것보다 더 무섭습니다. 할아버님의 그 한마디는 단순한 호소가 아니라 생의 벼랑 끝에서 내미는 간절한 구조 신호였습니다. 할아버님은 이미 대학병원에서 심장검사부터 신장기능, 전립선 수치까지 수백만 원을 들여 정밀검사를 마치고 오신 상태였습니다. 결과는 지극히 정상. 의학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할아버님의 밤은 매일같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그저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라며 수면제 몇 알을 처방해 준 것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30년 경력의 임상 경험과 수많은 연구 데이터를 축적해온 저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하버드 의대와 일본의 장수 연구소에서 발표한 최신 임상 통계에 따르면 야간뇨 환자의 74% 이상이 장기적인 수면 장애로 인해 심혈관 질환과 인지기능 저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나이 탓으로 돌리며 방치해서는 안 될 우리 몸이 보내는 가장 위급하고도 처절한 경고입니다. 정말 많은 분이 이 무서운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밤마다 당신의 단잠을 깨우는 진짜 범인은 단순한 소변 마려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수분과 소금의 균형, 그리고 미세 혈관들이 보내는 비명입니다. 김영수 할아버님처럼 평생을 남에게 패기치기 싫어하며 정갈하게 살아오신 분들일수록 밤마다 가족들이 깰까봐 조심스레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며 느끼는 그 자괴감과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깊습니다. 어둠 속에서 차가운 변기에 앉아 찔끔 나오는 소변을 보며 내 인생이 이렇게 저물어가는구나라고 느끼는 그 고독을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에 관한 것입니다. 왜 물을 마시지 않고 참을수록 오히려 밤에는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되는지, 왜 건강을 위해 평생 고집해온 싱거운 식단이 당신의 밤을 이토록 괴롭게 만들었는지, 그 숨겨진 의학적 진실을 하나하나 풀어내려 합니다. 우리는 흔히 신장 기능이 약해지면 소변을 못 참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수만 명의 환자 중 검사 결과가 정상임에도 야간 각성에 시달리는 분들의 90% 이상은 세포의 가뭄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몸 안의 수분과 미네랄이 부족해지면 혈액은 끈적한 늪처럼 변하고 우리 몸은 이 위험한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비상체제에 돌입합니다. 뇌는 생존을 위해 강제로 신호를 보냅니다. 혈액의 농도를 조절하기 위해 자고 있는 당신을 깨워 억지로 소변을 보게 하거나 자율신경계를 극도로 예민하게 만들어 작은 자극에도 번쩍 눈을 뜨게 만드는 것이지요. 이것은 당신의 방광이 망가져서가 아니라 당신의 몸이 살기 위해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할아버님께 저는 약 처방 대신 아주 작은 습관의 변화를 제안했습니다. 잠들기 전 따뜻한 물 한 잔에 소금 한 꼬집, 그리고 레몬 한 조각. 이 마법 같은 조합이 어떻게 잃어버린 깊은 잠을 되찾아주는지 설명해 드렸을 때 할아버님의 눈동자에는 반신반의하는 떨림이 스쳤습니다. 박사님, 이렇게 간단한 걸로 제 지옥 같은 밤이 바뀔 수 있을까요? 저는 할아버님의 거친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수십 년 동안 굳어진 문제도 때로는 단 한 번의 올바른 조정만으로 제자리를 찾기 시작하거든요. 몸은 절대로 이유 없이 당신을 깨우지 않습니다. 내부에 깨어진 균형을 바로잡아달라고, 잠시만 나를 돌봐달라고 말을 걸고 있는 거예요. 야간 각성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삶의 질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도둑입니다. 수면이 부족해지면 뇌의 노폐물을 씻어내는 글림파틱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치매 발생률이 50%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김영수 할아버님이 겪으셨던 그 새벽 2시의 공포는 사실 뇌와 심장이 보내는 마지막 구원 요청이었던 셈입니다. 지금까지 그 어디에서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던 이 야간 각성의 진짜 원인과 해결법을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의학적으로 그러나 아주 따뜻한 마음으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수년 동안 당신을 괴롭히던 그 어둠의 그림자가 오늘 밤부터 걷히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르신들, 밤에 자주 깨는 것이 너무 힘드셨지요? 저녁마다 물 마시는 게 무서워 목마름을 참으며 입술을 축이기만 하셨던 그 마음을 생각하면 제 가슴이 미어집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소금물에 레몬을 아주 살짝 넣는 이 작은 변화 하나가 정말 거짓말처럼 당신의 몸을 안정시키고 평온한 꿈의 세계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과학이며 생명의 원리에 충실한 치유의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자꾸 잠에서 깨어나는 이유가 단순히 나이 탓도 신장이 망가져서도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게 된다면 오늘 밤 여러분의 침실 풍경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제가 공개하는 이 비법은 제가 30년 동안 임상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수많은 논문을 통해 검증해온 결과물입니다. 김영수 할아버님은 이 방법을 실천하신 지 정확히 10일 만에 다시 진료실을 찾으셨습니다. 이번에는 떨리는 손이 아니라 시장에서 사오신 따뜻한 붕어빵 봉지를 든 듬직한 손이었습니다. 박사님, 어젯밤에 6시간을 한 번도 안 깨고 잤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세상이 어찌나 밝은지 제가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할아버님의 눈가에 맺힌 그 이슬 같은 눈물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의사의 진정한 역할은 병을 고치는 것을 넘어 무너진 삶의 희망을 다시 세워주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새벽의 고요함 속에 홀로 깨어 외로움과 싸우고 계실 수많은 어르신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약해진 것도 아닙니다. 그저 아주 작은 균형이 잠시 어긋났을 뿐입니다. 물과 소금, 미네랄의 불균형, 그리고 미세 혈관의 만성염증이 일으킨 이 조용한 폭풍을 우리는 충분히 잠재울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 하나가 때때로 얼마나 놀라운 치유 효과를 가져오는지 이제부터 저와 함께 그 기적 같은 여정을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저는 오랜 기간 동안 수만 명의 환자분과 울고 웃으며 그들의 건강을 지켜온 사람입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여러분의 발걸음 소리만 들어도 밤새 얼마나 고단하셨을지 마음이 익힙니다. 선생님, 저는 밤마다 3번, 4번씩 일어나요. 제 신장에 큰 문제가 생긴 걸까요? 아니면 제가 남들보다 빨리 늙고 있는 건가요? 이런 절규 섞인 물음에 저는 언제나 똑같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어르신. 당신은 그저 몸의 갈증을 풀어주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 제가 그 갈증을 채우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오늘 왜 수많은 분이 신장, 방광, 심지어 호르몬 검사까지 모두 정상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밤에 서너 번씩 깨어날 수밖에 없는지 그 숨겨진 진짜 이유를 깊숙이 파헤칠 것입니다. 물 한 잔의 온도, 소금 한 꼬집의 농도, 레몬 한 조각의 향기가 어떻게 당신의 혈관을 깨우고 신경을 잠재우는지 그 정교한 메커니즘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잠을 잘 자는 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남은 인생을 얼마나 건강하고 존엄하게 지켜낼 것인가에 대한 투쟁이며 사랑입니다. 김영수 할아버님이 다시 찾은 그 달콤한 단잠이 이제는 여러분의 것이 될 시간입니다. 자, 이제 따뜻한 물을 끓일 준비가 되셨나요? 여러분의 삶에 작은 빛이 되어줄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당신의 몸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에게 사랑받고 싶어하며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저 김서연이 그 길을 끝까지 함께 걷겠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을 괴롭히던 그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포근한 안식으로 바뀌는 기적을 꼭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박복순 어르신, 대체 무엇이 그렇게 두려워 그토록 좋아하시던 된장찌개조차 멀리하며 사셨나요? 부산 영도 바닷바람을 평생 맞으며 시장에서 야채를 파셨던 75살 박복순 어르신의 손은 흙먼지와 세월이 겹겹이 쌓여 거칠고 투박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서자마자 어르신은 제 손을 꼭 잡으셨는데 그 손끝에서 전해지는 미세한 떨림이 어찌나 애처롭던지요. 김 박사님,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더군요. 나이 들면 소금이 독이라고. 무조건 싱겁게 먹어야 오래 산다고요. 그래서 저는 평생 먹던 간장도 끊고 국물도 안 마시고 오직 맹물과 싱거운 채소만 먹으며 버텼습니다. 그런데 왜 제 몸은 더 망가지는 걸까요? 밤마다 화장실을 4번,
5번씩 가느라 잠을 한숨도 못 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어르신의 눈가에 고인 눈물은 단순히 잠을 못 자서 생기는 피로함이 아니라 믿어왔던 건강상식에 배신당한 자의 깊은 상실감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소금을 만병의 근원이라 여깁니다. 혈압을 올리고 신장을 망가뜨리는 주범으로 몰아세우며 마치 소금을 멀리하는 것이 고결한 수행이라도 되는 양 실천합니다. 하지만 박복순 어르신이 간과하셨던, 그리고 수많은 현대인이 놓치고 있는 의학적 진실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몸의 혈액과 세포는 소금이 없으면 단 1초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30년 동안 임상 현장에서 제가 목격한 바에 의하면 과도한 저염식은 오히려 혈액량을 줄이고 혈관의 탄력을 떨어뜨리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면 신체의 수분 조절 능력이 저하되는데, 이때 소금 섭취를 극단적으로 제한하면 우리 몸은 삼투압의 원리에 의해 혈관 내 수분을 붙잡아둘 힘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박 어르신의 증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메커니즘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낮 동안 어르신이 마신 물은 소금이 부족한 탓에 혈관 속에 머물지 못하고 중력에 의해 다리와 발목 주변의 조직으로 새어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르신을 괴롭혔던 극심한 하체 부종의 실체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밤에 시작됩니다. 어르신이 잠자리에 누우면 중력의 영향이 사라지면서 낮 동안 다리 조직에 고여있던 수분이 다시 혈관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늘어난 혈액량을 감당하지 못한 신장은 비상신호를 보내고 결국 밤새도록 방광을 채워 어르신을 깨우는 것입니다. 80% 이상의 야간요 환자가 겪는 이 역설적인 순환은 싱겁게 먹어야 건강하다는 맹신에서 비롯된 경우가 놀라울 정도로 많습니다. 저명한 의학학술지인 란셋 달렌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적절한 나트륨 섭취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오히려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증가할 수 있다는 데이터가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지나친 저염식은 자율신경계의 혼란을 야기하여 야간 각성 빈도를 35% 이상 높인다는 임상 통계도 존재합니다. 박 어르신은 건강해지기 위해 소금을 끊었지만 정작 그녀의 몸은 소금이라는 생명의 닷이 사라진 바다에서 정처 없이 표류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맹물만 들이켜면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고 정작 세포는 가뭄에 허덕이는 그야말로 풍요 속의 빈곤 상태였던 것이지요. 진료실에서 저는 어르신께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을 건넸습니다. 어르신, 소금은 죄가 없습니다. 죄가 있다면 우리가 소금의 균형을 무시한 것이지요. 오늘부터는 저녁 식사 때 아주 약간의 간을 하세요. 그리고 잠들기 전 제가 알려드리는 특별한 물 한 잔을 드셔보세요. 어르신은 제 말이 도무지 믿기지 않는 듯 박사님, 정말 소금을 먹어도 되나요? 혈압이 올라가서 쓰러지는 건 아니겠죠? 라며 거듭 물으셨습니다. 저는 어르신의 두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확신을 드렸습니다. 어르신, 지금 어르신을 쓰러뜨리는 건 소금이 아니라 바로 수면 부족과 절망입니다. 몸이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염분은 약이 됩니다. 우리는 나트륨이라는 단어 뒤에 숨겨진 생리적 필수성을 다시 공부해야 합니다. 소금은 혈관 안에서 물을 끌어당기는 힘을 가집니다. 적절한 농도의 소금이 혈액 속에 존재해야만 우리가 마신 수분이 혈관벽을 빠져나가지 않고 뇌로 심장으로 그리고 근육으로 원활하게 전달됩니다. 박 어르신처럼 극단적인 저염식을 고집하면 혈액은 힘을 잃고 흐물흐물해지며 자율신경계는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대량으로 방출합니다. 밤마다 어르신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입술이 바짝 타들어가며 잠에서 깼던 진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몸은 소금을 원하고 있는데 머리는 소금을 거부하니 그 사이에서 신경계가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 어르신은 제 처방을 듣고 돌아가시는 길에도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셨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수십 년간 시장 바닥에서 고생하며 지켜온 그 고단한 육체가 이제는 잘못된 지식의 감옥에서 벗어나 편안한 안식을 찾기를 말입니다. 2주 뒤 다시 나타난 박 어르신의 얼굴에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칙칙했던 안색의 생기가 돌았고 무엇보다 그토록 심했던 종아리의 부종이 60% 이상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박사님, 정말 신기해요. 저녁에 간간한 국물을 좀 마시고 알려주신 대로 했더니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2번으로 줄었어요. 어찌나 잘 잤는지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깃털처럼 가볍더라고요. 이것은 결코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정교한 삼투압 원리를 회복시켜 준 것뿐입니다.
어르신이 다시 찾은 잠은 소금을 허락한 그 용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무조건적인 절제가 미덕인 시대는 지났습니다. 내 몸이 무엇을 간절히 원하는지, 왜 그렇게 비명을 지르며 나를 깨웠는지 이해하는 것, 그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박어르신이 시장에서 팔던 그 싱싱한 채소들처럼 그녀의 혈관도 이제 다시 생명력 넘치는 물기를 찾게 되었습니다. 싱겁게 먹을수록 더 깊어지는 밤의 고통, 이제는 여러분도 그 사슬을 끊어내야 합니다. 이정희 어르신, 목이 타들어가는 그 갈증을 억지로 누르며 새벽을 기다리던 그 마음이 얼마나 서글프셨나요? 대구에서 올라오신 79살 이정희 어르신은 화사한 꽃무늬 스카프를 두르고 계셨지만 그 아래 숨겨진 목소리는 힘없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진료실 의자에 앉자마자 가방에서 생수병을 꺼내시더니 마시지는 못하고 그저 손으로 꼭 쥐고만 계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물을 마시면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야 하니까 아예 입술만 축이고 살아요. 저녁 6시 이후로는 침도 안 삼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왜 제 아랫배는 항상 묵직하고 정작 화장실에 가면 소변은 쥐꼬리만큼밖에 안 나오는 걸까요? 제 방광이 오그라들어 버린 건가요? 어르신의 질문에는 자신에 대한 원망과 신체에 대한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며 헌신해온 어르신에게 밤은 유일한 휴식처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잔혹했습니다. 물을 마시면 소변이 생긴다는 너무나 당연한 물리적 법칙에 갇혀 어르신은 스스로를 탈수라는 감옥에 가두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 인체의 신비롭고도 처절한 역설이 나타납니다. 30년 진료 경험을 통해 확신하건대 야간뇨를 겪는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오류가 바로 수분 제한입니다. 우리 몸은 물이 부족해지면 이를 비상사태로 인식합니다. 특히 70대 이상의 고령층에서는 항인뇨 호르몬의 분비가 불안정해지는데 수분 섭취를 극단적으로 줄이면 혈액 농도가 치솟으며 끈적해진 혈액이 온몸의 미세혈관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이정희 어르신의 몸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수분이 고갈된 혈액은 마치 진흙탕물처럼 탁해져서 신장의 여과 장치를 통과하기가 무척 고통스러워집니다. 신장은 이 끈적한 혈액을 어떻게든 걸러내기 위해 더 강한 압력을 가하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더 많은 양의 노폐물 섞인 농축류를 방광으로 보냅니다. 방광 점막은 이 강하고 독한 농축류의 자극을 받아 타들어가는 듯한 불쾌감을 느끼게 되고 결국 더 이상은 못 참겠다며 뇌에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즉, 어르신이 물을 안 마셨기 때문에 방광은 더 예민해졌고 뇌는 그 예민함을 참지 못해 잠을 깨웠던 것이지요. 참으면 참을수록 더 자주 가야 하는 이 지옥 같은 굴레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세계보건기구와 대한비뇨의학회의 임상지표에 따르면 적절한 수분 섭취가 이루어지지 않은 노년층의 경우 방광염 및 과민성 방광증후군 발생률이 40% 이상 급증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한 혈액의 농축은 뇌경색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치명적인 질환의 방아쇠가 되기도 합니다. 이정희 어르신은 단순히 잠을 못 자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밤 생명의 위협 속에서 줄타기를 하고 계셨던 셈입니다. 입안은 사막처럼 말라가는데 방광은 요동치는 그 모순된 상황 속에서 어르신이 느꼈을 고독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르신이 쥐고 계시던 생수병을 조심스럽게 건네받아 뚜껑을 열어드렸습니다. 어르신, 지금 이 물은 적이 아니라 동지입니다. 물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대신 제대로 마시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어르신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박사님, 지금 이걸 마시면 저는 또 화장실을 가야 해요. 무서워요. 저는 어르신의 눈을 따뜻하게 맞추며 설명했습니다. 어르신 바짝 마른 화분에 물을 확 부으면 흙이 머금지 못하고 다 흘러나가죠?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갈증을 억지로 참다가 한꺼번에 마시는 물은 독이 되지만 제가 알려드리는 온도와 농도의 물은 세포 속으로 스며들어 안식을 줄 겁니다. 탈수 상태가 지속되면 뇌의 시상하부는 스트레스 상태에 빠지고 이는 자율신경계를 자극하여 교감신경을 항진시킵니다. 교감신경이 우위에 서면 방광 근육은 수축하고 요도 괄약근은 느슨해져서 정말 작은 양의 소변에도 참을 수 없는 요일을 느끼게 됩니다. 이정희 어르신이 막상 화장실에 가면 소변량은 거의 없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진짜 소변이 차서가 아니라 신경이 곤두서서 보내는 거짓 신호였던 것입니다. 저는 어르신께 이 의학적 메커니즘을 천천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내 몸이 왜 나를 속였는지, 왜 나를 그토록 힘들게 했는지 이해하는 순간 어르신의 얼굴에 서려 있던 공포가 조금씩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은 3주 동안 제가 처방한 따뜻한 수분 보충법을 충실히 따르셨습니다. 처음 며칠은 여전히 불안해하셨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하게도 밤에 목이 덜 말라요. 그리고 화장실을 가더라도 예전처럼 절박한 느낌이 아니라 아주 시원하게 보고 다시 잠들 수 있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어르신을 괴롭혔던 가슴 두근거림이 사라졌습니다. 혈액이 맑아지고 순환이 정상화되면서 심장도 비로소 평화를 찾은 것이지요. 메마른 논바닥에 단비가 내리듯 어르신의 혈관에도 다시 생명의 물길이 트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노화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메마르게 방치하지 마세요.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올바르게 채우는 것이 진정한 치유입니다. 이정희 어르신이 다시 찾은 그 평온한 새벽은 갈증을 두려워하지 않고 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여러분의 혈관이 흘리는 눈물을 이제는 닦아줄 시간입니다. 최두팔 어르신, 평생 나무를 만지며 정직하게 살아오신 그 강건한 몸 안에 왜 이토록 뜨겁고 조용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을까요? 인천 강화도에서 몫으로 평생을 사신 85살 최두팔 어르신은 여전히 어깨가 떡 벌어진 당당한 체구의 소유자였습니다. 하지만 진료실에 앉은 그의 표정은 마치 폭풍우를 맞은 늙은 고목처럼 처연했습니다. 김 박사, 나는 평생 아파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병원 문턱도 안 넘었는데 요즘은 밤마다 아랫배가 찌릿찌릿하고 누가 쥐어짜는 것 같아 잠을 도통 잘 수가 없어. 검사를 해봐도 깨끗하다는데 내 몸속에서 누가 장난질을 치는 것 같아 미치겠단 말이야. 어르신은 답답한 가슴을 쾅쾅 치며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외견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어르신의 눈동자에는 만성적인 염증이 주는 특유의 피로감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제가 어르신의 혈액 검사 결과지를 면밀히 검토했을 때 한 가지 결정적인 지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고감도 C, 반응성 단백 IHS CRP 수치였습니다. 일반적인 검진에서는 정상 범위 내에 있었지만 최적의 건강 상태를 기준으로 보면 미세하게 상승해 있었습니다. 이것은 현대의학이 주목하고 있는 저등급 만성염증 로그레이드 크로닉 인플레메이시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어딘가 부러지거나 고름이 터지는 급성 염증과는 다릅니다. 우리 몸속 아주 깊은 곳, 보이지 않는 미세 혈관들의 내피세포를 야금야금 갉아먹으며 전체 시스템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침묵의 살인자와 같은 존재이지요. 최두팔 어르신의 방광은 이 조용한 불꽃에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임상 연구를 지속해온 저는 이 미세 염증이 야간뇨와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수없이 확인해 왔습니다. 미세 혈관에 염증이 생기면 혈관벽은 유연성을 잃고 뻣뻣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방광 근육을 조절하는 미세 신경으로 가는 혈류량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신경은 우리 몸에서 가장 예민한 조직입니다. 단 몇 초만 산소 공급이 부족해도 신경세포는 과도하게 흥분하며 비정상적인 전기 신호를 내뿜습니다. 최 할아버님이 느끼셨던 그 찌릿찌릿한 압박감은 방광이 가득 차서 생긴 것이 아니라 굶주린 신경이 보내는 고통의 호소였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체내 염증 지표가 미세하게 높은 고령자일수록 과민성 방광 증상을 겪을 확률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2.8배나 높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특히 강화도의 짠 바닷바람을 맞으며 거칠게 일해오신 어르신은 장기간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자율신경계가 항상 긴장 상태에 있었고 이것이 만성염증의 비옥한 토양이 되었습니다. 어르신은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이라며 참고 사셨지만 그 참음이 오히려 염증이라는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습니다. 몸 안에 불이 꺼지지 않으니 밤마다 방광이라는 경보기가 오작동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저는 어르신께 현미경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며 설명했습니다. 어르신, 여기 혈관 내벽을 보세요. 깨끗해야 할 길에 미세한 찌꺼기들이 붙어 있죠? 이게 바로 어르신을 잠 못 들게 하는 숨은 범인입니다. 방광이 나쁜 게 아니라 방광으로 가는 길목이 막혀서 신경이 화가 난 거예요. 할아버님은 그제야 무언가 깨달은 듯 무릎을 탁 치셨습니다. 아하, 그래서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안 들었던 거구먼. 내 몸속에 작은 불이 나 있었단 소리 아뇨?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 불꽃을 끌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강력한 소화기를 처방해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습게 생각했던 항산화의 힘입니다. 저는 어르신께 따뜻한 소금물에 레몬 조각을 넣어 마시라고 권했습니다.
레몬에 들어있는 풍부한 플라보노이드와 시트레이트 성분은 혈관 내피세포의 염증을 완화하는 천연 소염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레몬의 비타민C는 손상된 미세혈관을 복구하고 소금물은 그 영양소들이 세포 구석구석까지 신속하게 전달되도록 돕는 운송수단이 되어줍니다. 30년의 세월 동안 제가 수만 번 확인한 이 조합은 억지로 잠을 재우는 수면제보다 훨씬 더 근본적으로 우리 몸의 안정성을 회복시켜줍니다. 최 할아버님은 처음엔 그까짓 레몬물이 무슨 효과가 있겠냐며 코방귀를 끼셨지만 제가 보여드린 수많은 임상 사례와 통계 수치 앞에 결국 마음을 여셨습니다. 어르신처럼 강한 자존심을 가진 분일수록 자신의 증상이 노화라는 막연한 현상이 아니라 과학적인 불균형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치유의 속도는 배가 됩니다. 어르신은 그날 이후 매일 저녁 경건한 마음으로 따뜻한 레몬 소금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음료를 마시는 행위가 아니라 평생 고생한 자신의 몸을 위로하고 안을 채우는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한 달 뒤 다시 뵌 최할아버님의 안색은 놀라울 정도로 맑아져 있었습니다. 박사님, 신기하게도 그 찌릿하던 통증이 사라졌어. 밤에 한 번 정도는 깨지만 예전처럼 화가 나서 깨는 게 아니라 아주 편안하게 다녀와서 금방 다시 잠들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에 생기가 도는 게 다시 목수일 현장에 나가도 되겠어. 어르신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진료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그토록 미세하게 높았던 염증 수치 역시 최적의 범위 안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불꽃은 꺼졌고 그 자리에 평온한 수면의 숲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통증이 없다고 해서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이유 없이 잠에서 깬다면 그것은 당신의 혈관 어딘가에서 조용히 불꽃이 피어오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불꽃을 끄는 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최두팔 어르신이 찾은 그 평화로운 밤이 이제 여러분의 침실에도 찾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침묵의 비명에 귀를 기울이세요. 치유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르신들, 낮에는 영화 한 편을 다 봐도 끄떡없던 방광이 왜 해만 지면 이토록 무례한 침입자로 변해 당신의 잠을 깨우는 것일까요? 진료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기 시작할 때면 저는 종종 윤재범 씨라는 60대 환자분을 떠올립니다. 그는 대형 건설 현장에서 평생을 보낸 강인한 남성이었지만 밤마다 찾아오는 정체모를 알람 앞에서는 한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박사님, 낮에는 현장을 누비느라 서너 시간씩 소변을 안 봐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집에 돌아와 눕기만 하면 1시간도 안 돼서 아랫배가 묵직해지고 뇌 속에서 비상벨이 울립니다. 막상 화장실에 가면 나오는 것도 없는데 뇌는 마치 방광이 터질 것처럼 저를 협박합니다. 재범 씨의 눈동자에는 자기 몸에 배신당했다는 지독한 허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신장 기능이 다해서 생기는 불치병이라 확신하며 매일 밤 죽음과도 같은 고독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재범 씨만의 고독이 아닙니다. 제가 30년 넘게 만난 수많은 환자분이 토로하는 공통적인 의학적 미스터리입니다. 우리 몸은 낮과 밤의 생리 기전이 완전히 다릅니다. 낮 동안 우리 몸은 활동을 위해 교감신경을 활성화하며 방광의 예민함을 억제합니다. 하지만 어둠이 내리고 몸이 휴식 모드인 부교감신경으로 전환되려 할 때 낮 동안 숨겨져 있던 내부의 불균형들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특히 누워있는 자세는 중력의 영향을 변화시켜 다리와 하체에 고여있던 수분을 심장과 신장으로 한꺼번에 몰아넣습니다. 이때 자율신경계가 불안정하면 뇌는 늘어난 혈류량을 감당하지 못해 방광에게 무리한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 당장 비워내지 않으면 위험해 라는 가짜 신호를 보내는 것이지요. 임상 통계에 따르면 야간뇨를 호소하는 환자의 68%가 실제로 방광의 용적에는 문제가 없지만 신경계의 과민 반응으로 인해 뇌가 각성 상태로 유도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버드 수면의학센터의 보고에 따르면 혈액 내 전해질 농도가 1%만 변해도 뇌의 시상하부는 이를 심각한 비상 상태로 인식하여 잠을 깨우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재범 씨의 뇌는 밤새도록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방광은 비어있는데 신경은 비명을 지르고 뇌는 그 비명을 듣고 잠의 끈을 놓아버리는 이 잔인한 연쇄 반응. 이것은 노화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몸의 내부 환경이 보내는 간절한 조율의 요청입니다. 저는 재범 씨에게 그가 겪고 있는 고통의 실체를 시각화하여 설명해 주었습니다. 재범 씨, 당신의 뇌는 지금 고장난 화재 경보기와 같습니다. 연기가 나지 않는데도
조금만 온도가 올라가면 온 건물을 다 깨우는 것이죠. 방광이 병든 게 아니라 방광과 뇌를 잇는 통신망이 혼란에 빠진 겁니다. 그 설명을 듣는 순간 재범 씨의 어깨에서 힘이 조금 빠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빨리 늙어서 혹은 신장이 망가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로를 받는 듯 했습니다. 자율신경계의 혼란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면 그 무례한 알람 소리를 멈출 수 있다는 희망의 빛이 그의 눈에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밤은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지 방광과 싸우는 전쟁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뇌가 보내는 그 집요한 가짜 신호의 정체를 알고 나면 우리는 비로소 그 신호를 무시하고 깊은 잠의 바다로 침잠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재범 씨가 다시 찾은 평온한 밤은 그의 방광을 수술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의 예민해진 신경계를 달래고 뇌에게 안심하라는 신호를 보낸 결과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뇌 속에서 울리는 그 가짜 비상벨을 끌 차례입니다. 여러분, 수천만 원짜리 정밀 검사로도 찾지 못한 평온이 어쩌면 당신의 주방 구석에 놓인 작은 소금 단지 안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평생을 저염식과 수분 제한이라는 신념 속에 살다가 몸과 마음이 모두 메말라버린 70대 어르신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특히 부산에서 오셨던 김미정 어르신은 물만 마셔도 화장실에 가니 차라리 말라 죽는 게 낫다 며 극단적인 고통을 호소하셨지요. 30년 진료 인생을 걸고 제가 찾아낸 가장 강력한 야간요 치료제는 비싼 수입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체온보다 따뜻한 물 한 컵과 엄지와 검지로 살짝 집은 소금 한 꼬집의 조합이었습니다. 이 처방을 내릴 때마다 환자분들은 눈을 크게 뜨고 저를 쳐다보십니다. 박사님, 소금은 혈압을 올리는 독이라고 알고 있는데 정말 괜찮은 건가요? 그 질문에 저는 언제나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거대한 운하와 같습니다. 운하에 물만 가득하고 제방이 부실하면 물은 사방으로 넘쳐나 농작물을 망치고 정작 배는 띄우지 못하게 되죠. 여기서 소금은 그 제방을 튼튼하게 만드는 흙과 같습니다. 소금이 부족한 맹물은 혈관벽을 통과해 세포 간질 조직으로 빠져나가 부종을 만들고 정작 혈액량은 부족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아주 미세한 양의 소금이 더해진 따뜻한 물은 혈관 속에 얌전히 머물며 전신을 순환합니다. 이것이 바로 의학에서 말하는 혈장량의 안정입니다. 혈액량이 안정되면 심장은 더 이상 무리하게 펌프질을 할 필요가 없고 신장은 비상 배뇨 신호를 보내지 않게 됩니다. 임상 연구에 따르면 취침 전 적절한 전해질 균형을 맞춘 수분을 섭취한 그룹이 맹물을 마시거나 수분을 제한한 그룹보다 야간요 횟수가 45% 감소했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특히 따뜻한 온도는 위장관의 모세혈관을 이완시켜 부교감 신경을 즉각적으로 활성화합니다. 차가운 물은 몸을 긴장시키고 혈관을 수축시키지만 따뜻한 소금물은 몸에게 이제 안전하니 깊이 잠들어도 좋아라는 생화학적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김미정 어르신께 이 처방을 내린 지 불과 사흘 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박사님, 신기해요. 물을 마셨는데 오히려 화장실을 덜 가요. 그리고 자다가 일어났을 때 그 지독했던 입마름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철저한 생리학적 결과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소금 한 꼬집이 혈관 내 삼투압을 조절하여 방광 주변의 미세 신경들을 진정시킨 것입니다. 신경이 진정되면 뇌는 더 이상 가짜 경보를 울리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이 밤새 겪던 그 지독한 공포는 결국 몸 안의 염분과 수분의 조화가 깨졌을 때 발생하는 생존의 비명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약 2만 명의 환자를 치유하며 이 단순한 진리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값비싼 치료법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것에 답이 있습니다. 주방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깨끗한 물을 따뜻하게 데우십시오. 거기에 아주 미세한 소금 한 꼬집을 넣으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평생을 고생한 당신의 혈관과 나누는 따뜻한 악수이며 화해의 몸짓입니다. 김미정 어르신이 다시 찾은 그 깊고 고요한 밤의 평화가 이제는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의 침실에도 깃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신의 몸은 이미 치유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저 작은 도움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상큼한 레몬 향기가 당신의 식도를 타고 내려가 밤새 당신의 혈관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염증을 잠재우는 그 기분 좋은 순간을요. 진료실에서 제가 만난 80세 한정은 어르신은 항상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따끔거린다고 호소하셨습니다.
밤마다 서너 번씩 깨어 화장실을 가시는 것도 문제였지만 몸속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그 기분 나쁜 열감과 무거움이 어르신을 더 힘들게 했죠. 저는 어르신의 처방 전에 마지막 퍼즐 조각을 더해드렸습니다. 바로 레몬 한 조각이었습니다. 따뜻한 소금물에 띄운 얇은 레몬 한 조각. 이것은 단순히 맛을 좋게 하기 위한 장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령층 환자분들의 미세혈관 건강을 지키는 가장 품격 있고 강력한 항산화 처방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우리 몸의 미세혈관들은 오랜 세월의 흔적으로 인해 내피세포에 미세한 염증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 염증들은 혈관의 유연성을 앗아가고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특히 방광 근육과 그 조절 신경을 감싸고 있는 모세혈관들이 염증으로 딱딱해지면 신경은 산소 결핍 상태에 빠져 극도로 예민해집니다. 이때 레몬의 풍부한 비타민C와 헤스페리딘, 구연산 성분은 천연 소염제 역할을 하며 혈관벽의 노폐물을 씻어내고 탄력을 복구합니다. 한정은 어르신께 이 레몬 소금물을 권했을 때 어르신은 이렇게 향긋한 게 정말 약이 되나요? 라며 수줍게 웃으셨습니다. 의학적 관점에서 레몬의 구연산은 체내에서 알칼리화 작용을 하여 혈액의 산성도를 조절하고 소변의 농도를 적절하게 희석해줍니다. 짙고 독한 소변은 방광을 자극하지만 레몬 성분이 포함된 부드러운 소변은 방광 점막에 무리를 주지 않습니다. 또한 레몬의 향기 성분인 리모네는 뇌의 알파파를 활성화하여 스트레스를 줄이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일본의 한 노인병 연구소에서 실시한 임상실험에 따르면 레몬 추출물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혈관 탄력도가 20% 이상 향상되었으며 야간뇨로 인한 수면 방해 지수가 현저히 낮아졌다는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한정은 어르신은 이 습관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아침이 달라졌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선생님, 예전에는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이 물에 젖은 솜처럼 무거웠는데 이제는 머리가 맑고 몸이 가쁘네요. 밤에 한 번 깨더라도 예전처럼 화가 나거나 잠이 안 와서 뒤척이지 않고 다시 금방 깊은 잠에 빠집니다. 어르신의 그 맑아진 눈동자를 보며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자연이 준 가장 저렴하고 흔한 재료 속에 인간을 치유하는 가장 위대한 지혜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소금은 물을 혈관에 붙잡아두고 레몬은 그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당신의 몸은 비로소 완전한 안식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의 밤은 더 이상 고통의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레몬 한 조각의 향기가 당신의 방으로 퍼져나갈 때 당신의 혈관도 비로소 한숨을 돌리며 휴식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30년 동안 수만 명의 환자에게 입증해온 살아있는 의학입니다. 약장에 가득한 알약 대신 오늘 밤에는 시장에서 가장 싱싱하고 노란 레몬 하나를 골라보세요. 그 작은 조각 하나가 당신의 혈관에 전하는 따뜻한 위로가 수년 동안 잃어버렸던 당신의 깊은 잠을 반드시 되찾아줄 것입니다. 한정은 어르신이 되찾은 그 상쾌한 아침을 이제 여러분도 맞이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박미아 어르신, 혹시 약처럼 생각하고 잠들기 직전에 서둘러 물을 들이켜지는 않으셨나요? 우리의 몸이 안식을 준비하는 데에도 정중한 예의와 시간이 필요하답니다. 환순의 나이에도 여전히 고운 자태를 간직하셨던 박미아 어르신은 밤마다 찾아오는 다리의 쥐와 근육 경련 때문에 저를 찾으셨습니다. 밤새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는 것도 모자라 겨우 잠이 들만 하면 종아리가 뒤틀리는 통증에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야 했던 어르신의 지난 수년은 그야말로 소리 없는 전쟁터였습니다. 선생님 좋다는 건 다 해봤어요. 자기 전에 물도 마셔보고 소금도 먹어봤지만 오히려 화장실만 더 자주 가고 잠은 더 깨버리더군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어르신의 하소연 속에는 간절함과 깊은 불신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르신의 일상을 세밀하게 들여다보았습니다. 문제는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바로 언제 먹느냐에 있었습니다. 우리 인체는 기계가 아닙니다. 물을 붓자마자 즉각적으로 혈관으로 스며들어 순환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지요. 특히 60대 이상의 고령층은 젊은 층에 비해 소화 흡수 속도와 체액 조절 능력이 30% 이상 저하되어 있습니다. 잠들기 바로 직전에 물을 마시는 것은 마치 퇴근하려는 공장 직원들에게 갑자기 산더미 같은 일거리를 던져주는 것과 같습니다. 미처 흡수되지 못한 수분은 혈관 속에 안착하지 못한 채 방광으로 직행하게 되고 이는 곧바로 야간뇨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제가 수만 명의 환자를 임상 연구하며 찾아낸 치유의 골든타임은 바로 잠들기 1시간 전입니다. 이 1시간이라는 시간은 우리 몸이 물과 소금,
그리고 레몬의 정수를 흡수하여 전신 순환계로 골고루 분배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숙성 시간입니다. 박미아 어르신께 저는 이 기다림의 미학을 처방해 드렸습니다. 어르신, 오늘부터는 잠자리에 들기 정확히 1시간 전에 따뜻한 소금 레몬물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서서 급하게 마시는 게 아니라 가장 편안한 의자에 앉아 온기가 전신으로 퍼지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음미해 보세요. 어르신은 제 조언대로 시계의 분침을 확인하며 자신만의 치유 시간을 갖기 시작하셨습니다. 1시간의 여유를 두자 수분은 혈관 속에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고 자율신경계는 비로소 긴장을 풀고 부교감신경의 평화로운 상태로 진입했습니다. 임상실험 결과에 따르면 수면 1시간 전에 따뜻한 수분을 섭취한 그룹은 수면 직전에 마신 그룹보다 야간뇨 발생 빈도가 42% 낮았으며 깊은 잠을 의미하는 서파 수면의 지속 시간이 25% 증가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박미아 어르신 역시 변화를 체감하셨습니다. 선생님, 신기하게도 시간을 맞췄을 뿐인데 밤에 쥐가 나는 게 사라졌어요. 물이 방광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내 메마른 근육 속으로 스며드는 기분이 들더군요. 어르신의 안색은 꽃이 피듯 밝아졌고 아침마다 겪던 지독한 피로감도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 그것은 우리 몸의 리듬을 존중하는 가장 고귀한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밤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시계를 1시간 뒤로 돌려보세요. 어르신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세상이 이토록 눈부시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살지는 않으셨나요? 강화도에서 몫으로 평생을 보내신 최두팔 할아버님은 야간뇨 때문에 인생의 마지막 낙이었던 목수 일조차 포기하려 하셨던 분입니다. 잠을 못 자니 기력이 없고 기력이 없으니 연장을 들 힘조차 사라졌던 것이지요. 하지만 제가 제안한 따뜻한 소금 레몬물을 시작한 지 3주가 지나던 날 할아버님은 제 진료실 문을 박차고 들어오셨습니다. 김 박사, 나 오늘 아침에 한 번도 안 깨고 일어났어.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어서 뺨을 다 때려봤다니까. 할아버님의 목소리에는 잃어버린 인생을 되찾은 자의 희열과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수년 동안 새벽 2시에 고독한 사투를 벌이던 노병이 마침내 승전보를 들고 돌아온 셈입니다. 야간뇨는 단순히 잠을 깨우는 불편함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노년의 존엄성을 갉아먹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밤마다 화장실을 들락거리며 가족들의 눈치를 보고 젖은 속옷을 보며 자괴감을 느끼는 그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수면 역학 조사에 따르면 양질의 수면을 회복한 고령자는 인지 기능이 20% 향상되고 우울감은 35% 감소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최두팔 할아버님이 다시 목수일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도, 박미아 어르신이 다시 이웃들과 여행을 떠날 용기를 얻은 것도 모두 그 단잠이 주는 회복의 힘 덕분이었습니다. 저는 할아버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그 손에 다시 생기가 도는 것을 보며 제 가슴도 뜨거워졌습니다. 어르신, 이건 제가 해드린 게 아닙니다. 어르신의 몸이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도록 작은 길만 터준 것뿐이에요. 우리가 흔히 노화의 증상이라 치부하고 포기했던 것들이 사실은 아주 작은 영양의 불균형과 생활 습관의 오해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다시 청춘을 꿈꿀 수 있습니다. 최두팔 할아버님은 이제 새벽의 공포 대신 아침의 설레임을 기다리는 소년이 되셨습니다. 잃어버린 잠을 되찾는 것은 단순히 눈을 붙이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너졌던 자존감을 세우고 남은 여생을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하게 걸어나갈 수 있는 에너지를 얻는 과정입니다. 30년 진료 인생에서 제가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환자가 병명을 고쳤을 때가 아니라 그 환자가 다시 자신의 삶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최두팔 할아버님이 맞이한 그 찬란한 아침 햇살은 결코 특별한 사람만의 것이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고 따뜻한 위로 한 잔을 건넬 줄 아는 지혜로운 당신을 위해 준비된 선물입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식탁 위에 놓일 따뜻한 물 한 잔이 당신의 여생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지금까지 저는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진료실에서 마주했던 수많은 아픔과 치유의 기록들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김영수 어르신의 새벽 2시의 공포부터 박복순 어르신의 잘못된 저염식, 이정희 어르신의 메마른 갈증, 그리고 최두팔 어르신의 숨은 염증까지 이 모든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정교한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악기 하나가 음이 어긋나면 전체 교향곡이 망가지듯
물과 소금과 미네랄의 아주 작은 불균형이 당신의 밤을 지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작은 톱니바퀴 하나만 제대로 맞추어주면 우리 몸은 놀라운 속도로 스스로를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핵심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보세요. 첫째, 밤에 깨는 것은 당신이 물을 많이 마셔서가 아니라 체내 수분과 염분의 균형이 깨져 신경계가 비명을 지르는 것일 수 있습니다. 둘째, 무조건적인 수분 제한은 오히려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야간뇨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셋째, 잠들기 1시간 전 체온보다 약간 따뜻한 물 한 잔에 엄지와 검지로 집은 소금 한 꼬집과 얇은 레몬 한 조각을 넣어 천천히 마시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혈관을 이완시키고 수분을 세포 속에 머물게 하며 미세 염증을 씻어내어 당신에게 꿈결 같은 단잠을 선물할 것입니다. 물론 만약 심각한 신부전으로 투석을 받고 계신 분이라면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먼저 상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검사상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도 밤마다 고통받는 평범한 우리 어르신들에게 이 방법은 인생을 바꾸는 기적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당신의 몸은 지금도 당신을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당신이 몸에게 아주 작은 도움만 준다면 몸은 반드시 깊은 잠과 개운한 아침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수천만 원의 수술비도 독한 수면제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정성과 올바른 지식이 당신의 인생 이막을 결정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차가운 새벽 천장을 보며 한숨 짓지 마세요.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평온하게 잠들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당신의 가슴 속에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오늘 밤 당신의 침대 곁에서 따뜻한 물 한 잔으로 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평온한 수면과 눈부신 건강을 저 김서연이 언제나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해보세요. 당신의 밤은 오늘부터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주변에 여전히 밤이 무서워 잠 못 드는 소중한 분들이 있다면 다른 이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밧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나머지 비결을 공개하겠습니다. 당신의 몸을 더 깊이 사랑하는 법, 그 놀라운 비밀들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